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순서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들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글쎄 이제 그 각 당에서 정상적으로 공약이 안 나왔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각 후보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가세를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너무 가세 강화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거꾸로 치솟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그런지 부동산 세제는 조금 급격하게 다루지는 않겠다는 태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소 강화될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취득세 쪽은 손을 안 대는 것이 그대로 놔둔 것이 강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것이 이제 그대로 강화라고 봐야죠. 그게 센 거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이.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는 글쎄요. 다주택자, 3주택자 세율 중과세하는 거를 그걸 2주택자로 끌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대로 놔두는데 이제 공정시장 가입 비율. 이거는 조금 손을 댈 가능성이 있죠. 원래 민주당 정권에서는 90%, 95%가 갔다가 다시 60%로 지금 후퇴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현실화시킬 것이다. 것이 이제 그렇게 예측들을 하는 것 같고 시장에서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지금 내년까지는 유예를 해놨는데 며칠까지죠? 그게 내년 5월 9일까지죠. 유예를 해놨는데 이제 그거는 유예된 것까지는 그대로 진행할 것 같고요. 이제 중과세를 하는 방법은 세율하고 이거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겠냐 과연. 무슨 말씀이세요? 2주택자가 20%, 3주택자가 30%를 이거는 양도세 말씀하시는 양도세 거죠? 중과세죠. 이 부분을 이제 내년 5월 9일에 끝나고 유예가 끝나고 그대로 유예를 이제 없앨 건가? 없애면서 종전대로 시행할 것이냐. 종전 대용이면은 이제 2주택자는 이제 20% 추가로 부담하는 거고 3주택자는 30% 추가로 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안 해주는 이 구조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주택자, 3주택자 다 안 됐던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냐. 저희도 시장에 봐서는 이거는 거의 살인적인 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징벌적 세율 중에서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시장의 생각인데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검토가 세금을 내는 게 이제 정부의 세수 확보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가격 안정을 위해서 사실 그동안 세금이 강화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세금을 강화했을 때 과연 집값이 잡혔느냐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좀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세제가 이게 공급 확대를 하고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써왔던 방식들은 모두 수요를 거꾸로 손을 안 대고 공급을 축소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면 거래 절벽이 오니까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말이죠. 지금도 이 세제를 그대로 운영하면 똑같은 결과가 올 겁니다. 차라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한테 중과세를 해야지 파는 사람들한테 중과세를 하면 공급 물량이 그만큼 줄어버리죠. 취득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요를 줄이는 게 되고 파는 사람들한테는 중과세를 풀어주면 오히려 시장에 공급이 되니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그 전문가로서 그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되신 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시나요? 저도 그때 당시에 특히 들어가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 시장의 목소리를 잘 안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된 것들이 있어서 경험치가 있어서 세제가 강화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 당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야지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은 가격을 반대로 오르는 역할을 해버린다. 이걸 조금
알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그리고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순남 세무사가 질문 즉답 명쾌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번호로 상담 내용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본격적인 세무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제가 제 와이프랑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를. 예. 그리고 아들이 하나 가지고 있고 딸이 하나 서울에 이제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 딸은 이제 27살인데 직장 다니고 있고 예. 별도 세대를 구성했는데 예. 딸의 그 빌라를 처분했을 때는 예. 양도세가 나오지 않나요?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 우리가 중위소득 이상이니까 연간 연봉으로 따지면 한 1,400 정도 될 텐데요. 네네. 그 정도 연봉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 네. 세대에 분리돼 있으면 독립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아들하고 제가 갖고 있는 거랑 별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대를 독립세대로 보기 때문에 딸 입장에서 보면 한 채만 보유한 거죠. 네. 네. 그럼 따님이 그 빌라를 가지고 거기서 네. 실거주를 한 건가요? 아니요, 그게 네. 언제 취득했어요? 상생 임대차 해당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셨으면 2년 네네. 거주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네. 상생 임대로 가서 대체해서 2년 거주를 면제받는다는 뜻인가 본데요. 네네. 상생 임대에 해당되는가는 좀 법적으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검토 5% 이내.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세무사님한테 검토를 한번 받으세요. 내 상생 임대 요건에 판단되는 해당이 되는지는 네, 검토 받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취득할 당시부터 이 따님이 세대 분리를 해서 연간 소득이 1,400 이상이었어야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양도 시점에서 세대 분리만 되면 되고 취득 시점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네.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상생임대 요건이 되면은 네. 2년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생임대 요건이 네. 조금 복잡해놔서 네. 방송에서 지금 답변 드릴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세무사님 한번 검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요, 네. 인천 주안동에 살고 있는데요. 예. 40년 동안 제가 한 빌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빌라를 가지고 사는 건 한 30년 이상 살았거든요. 예. 무주택으로. 예. 무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네. 예, 살다가 그 집이 팔리질 않아요. 예. 개발이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예. 그러니까 팔리질 않아서 이제 그걸 비워두고 예. 저 같은 맨 주안 4동에서 주안 5동으로 이사를 가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예. 살고 있는데 그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주안호동 아파트 취득하시고 3년 안에 파셔야 돼요. 3년 안에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양도세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주안 5동의 아파트는 몇 년 살아야 되는가요? 그거는 거주 요건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몇 년도에 취득하셨는데요? 지금 취득한 지가 한 5개월 됐어요.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거주 요건은 필요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분은 종전주택 40년 된 그 인천 주안동에 빌라를 팔고 싶으실 그렇습니다. 때 그때 이제 지금 주안 5동으로 아파트 옮기면서 샀던, 네. 이제 5개월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년 안에 파셔야 그렇습니다. 비과세요. 네, 그건 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든 마찬가지니까. 그런 상관없어요. 3년은. 네. 근데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네. 이분이 3년 안에 못 팔게 되고 네, 네. 바뀐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과가 되면은 네. 20%가 가산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원래 세율은 9%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원래 세율 양도세율이요. 6%에서 6%에서? 최고 45%까지 갑니다. 일반 세율이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그러면은
만약에 20%가 중과가 되면 45%에다가 45%. 65%. 네. 그다음에 또 6.5%가 되니까 71.5%가 되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30%가 가산되면 최대 82.5%. 82.5%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잠시 후에 연결해 보고요. 본격적인 세무 상담 또 해드릴게요.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5188번님의 질문입니다. 이분이 2주택자시네요. 현재 2주택자로 그중에 1주택은 조정지역 대상 아파트입니다. 조정지역 아파트는 임대차 중입니다. 임대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로 돼 있고 그런데 두 번째 임대 기간인 2025년 8월에 그 월세 임대차 갱신, 즉 월차임 5% 이내로 증액을 하게 되면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상생임대 요건이 충족되면은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니까 네. 지금 이제 직전 임대가 지금 2년이 됐고요. 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2026년 12월 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요게 2년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 8월 달까지 네. 임대를 유지를 하고 매각을 하시면 네. 매각할 때 1주택자야 됩니다, 이게. 네. 그 2주택자니까 다른 집을 먼저 팔고 요거 한 채 남았을 때 비과세 된다는 뜻이지. 네. 2주택 상태에서 팔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2주택자이신 분들은 상생 임대주택 를 해줘도 2주택인 상태에서도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네. 8대 1주택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 대신 기존 주택 하나 채를 먼저 팔아야 네. 1주택자가 돼서 네. 그다음 이 집이 비과세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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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게. 그게 그러니까 상생 임대라는 게 이제 선한 착한 임대인처럼 예, 맞습니다. 예. 그 임대료를 1년 반 이상 아닌가요? 아니 네. 직전 임대가 1년 반 이상이면서 네, 네, 그다음이 상생 임대인데 네. 이때 한 번만 5%만 유지만 하면 네. 그 뒤에는 또 올려도 상관없어요. 네. 그 이전도 또 올려서 5% 위반했어도 상관없고 네, 네. 요 기간 3년 6개월 이 사이만 딱 네. 지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은 2년이 아니고 직전은 1년 1년 6개월 6개월 이상. 이상이면 되고 네. 그 나머지 2년을 채워서 3년 6개월이 되는데 네. 뒤에 2년을 네. 앞에보다 5% 이내로 인상을 시키면 네. 상생 임대 조건이 돼서 거주 그렇습니다. 요건으로 해준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주택 면적도 제한이 없고 예. 가액 제한도 없고 어. 임대 등록 여부도 상관도 없고 아무리 고가라도 상관없고. 예, 상관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게 계속 유예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네. 2026년 10월 말까지 지금 연장을 해놨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년 12월 말 전까지 추가 임대차. 2년에 대한 임대차를 계약하면 해당이 되는 계약만 건가요? 체결하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또 들어와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네. 서울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상가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점포 부분은 3개를 사업자 등록을 내 가지고 5월달에 소득세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주택 부분에 이제 세 가구가 이제 월세를 받고 있어요. 예. 2천만 원 미만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그것도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또 내야 되나요? 그거는 주택에 대해서요. 예. 상가 등록이 돼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상가에다가 등록을 내가지고 네. 그는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택을 추가시키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갖고 계시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했고 네. 주택 부분은 사업자 등록 별도로 내지는 않았어요. 안 했는데 거기다가 상가 임대에다가 예. 주택 임대를 추가시키시면 된다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네. 상가주택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왜 500만 원 특별 공제 다 공제해 줍니다. 해 주는데 공제해주고 네. 또 필요적 경비 48.15%인가 그걸 또 공제해 주잖아요. 다 공제해 주는데요. 선생님 집이 몇 채세요? 이거 말고 또 있으세요? 한 채밖에. 이게 한 채밖에 아니고 공시 가격으로 12억 이하인가요?
아, 그렇지. 얼마 안 돼요. 공시자격으로 한 3억에서 한 4억. 아, 그러면 이거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니까 예, 예. 네,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쭈고 있는데,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뭐 또, 그것도 뭐, 또 주택 살림하는 거 뭐, 예. 2천만 원 미만인데, 그건 제가 생각해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비과세라서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됩니까?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는 네. 분리과세 되는 말씀을 하시는 네, 것 같아. 네. 예, 그래서 세제 혜택이 여기저기 있는데 알아보셨고 그렇습니다. 파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데 네.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신 것 같고 1주택자는 아예 안 하셔도 되고 네. 고가 주택이면서 월세 받는 분들만 네. 예, 신고 대상입니다. 네. 네. 기분 좋게 전화 끊으셨네요. 네.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셨어요?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저 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그 2001년도에 다가구 주택을 하나 매입을 했어요. 예. 지하 1층에 3층짜리 있고, 그 다음에 예. 옥탑이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옥탑에도 이제 세입자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예. 자꾸 옥탑 때문에 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예.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옥탑을 팔기 전에 철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철거하고 또 몇 년이 있어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해가지고요. 그거는 지금 일반 건축물이라서 그 층수가 4계층이 돼 가지고요. 그거를 예. 1주택자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 네, 그래서 옥탑 자체에 지금 그 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다 철거를 하시고, 예, 예, 국세청 유권에서 그건 그때부터 2년 보유를 하라고 그러는데, 예, 심판원이나 법원에서는 그거는 보유기간 통산해서 판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1년 취득 당시에 일반 건축물이 등재는 안 돼 있었잖아요. 예, 예. 지금도 여기 위성 사진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2001년도에 물론 옥탑이 세입자가 있었으면은 문제는 예. 있겠지만은 예, 그거를 원래는 원위치 시킨 상태에서 2년이 지나야 비과세 요건을 판단해 주고요. 예,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해서 8%짜리 적용해 줄 때도 예, 그 원위치 다 돼야만 정상됐을 때부터 기산을 해 줘요. 아, 그러면은 지금도 지금 3층으로 건축물 대장에 돼 있거든요. 네, 돼 있어도 그게 주민등록이 들어가 있었으면은 세무서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은 옥탑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다 근데 확인이 돼요. 지금은 비어 있으면요, 옥탑이요.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는 날부터 해서 네. 그걸 원위치를 다 시키고 2년이 지나야 지금 비어 있어요? 누가 쓰고 계세요?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아, 쓰고 지금 계세요. 쓰고 있어요. 아이고. 예. 네. 근데 쓰고 계시는데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내 보내고. 나가실까요? 네, 네. 아니 어쨌든 간에 이 세금이 더 심각하니까. 아, 생각보다 좀 복잡하시겠네요. 예. 근데 일반 건축물의 등재는 어디에 돼 있어요? 네. 건축물 대상 등재가 건축물 나오는데 대상에. 일반 건축물은 아니고 네. 옛날에는 옥탑이 8분의 1 이하면은 주택수 빼줬는데 면적이 층수 빼줬는데 네. 지금 최근에는 예, 8분의 1 이하라더라도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써버리면 층수로 산입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니까 네. 예, 지금 지금 상담 그럼 이분은 받으신 이게 대로 이행강제금을 낼 상황이셨습니까? 아닌가요? 그거는 구청에서는 잘 구청이 모릅니다. 잘 몰라요. 일반 건물은 아니에요. 아, 네. 입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 네. 예.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네. 철거할 때 예. 보일러 철거하고 지금 보일러 수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세 개를 다 철거해야 다 철거해야 되나요? 됩니다. 예. 아, 철거하시고 영수증 다 받아 놓으시고 건물 위에 그 옥탑. 그것도 다 없애야 돼? 네, 아니면 네, 수돗 뭐 아니, 이렇게 아니, 이제 시설만 그-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시설만 없애면 아, 되죠. 네. 예, 그 옥탑 자체는 놔둬도 상관없죠. 아, 그렇군요. 거기에 증개축은 안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예. 그 기존에 있던 거는 8분의 1 이하니까 내부 사용되고 있는 것만 다 철거를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 옥탑에 사시는 분과 그 원만하게 합의를 하셔서 예. 빨리 파셔야 되면은 진짜 이 다가구 주택 큰일이에요 이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세금을 수억씩 막 내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네. 그래도 이분은 지금 미리서 아셔가지고 예. 알았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모르고 파셨다가 모르고 파신 분들은 차라리 한 2년 두고 파시면 그렇게 옥탑 많이 낼 월세 줄 한 알았으면 30만 원, 50만 원 받다 세금 3억 5억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애초에 법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법 취지라는 게 근데 뭔가 이제 옥탑이라는 것이 그 다가구라는 것이 요건이 있는데 네. 3계층
2층 이하여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증축을 해가지고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을 처음에는 증축한 것에 대해서 8분의 1 초과했다 해가지고 층수에 넣어서 네. 규제를 해왔는데 네. 지금은 그냥 옛날에 그대로 있던 데다가 옥탑 방으로 써도 네. 그 주거용 썼으니까 층수로 넣어가지고 지금 세금이 추징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너무 과하게 추징하고 사실 있는 옥탑방 입장입니다. 월세를 많이 받기는 어려운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받았는데 과도한 그것 세금을 때문에 물게 되면 억울하시니까 맞습니다. 이런 건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휴대전화 끝자리 6074번님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신랑 이름으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랑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부인인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세무일은 아니고 네. 법무일인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놓은 것이 안전하시고요. 네. 만약에 작성 안 했다가 하더라도 상속을 해내서 네.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다 승계됐기 때문에 네.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는 예, 권리는 갖고 계십니다. 그는. 네, 네. 배우자께서 유명을 달려셨다니 네. 공인의 명복을 빌고요. 사실 네. 이렇게 황망하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 또 이런 걸 또 챙겨야 되니까 네.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네. 예, 다음번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문의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CHOITEJANG 님의 질문입니다. 지난 1999년에 작고하신 어머님께서 1990년 서울에 7,700만 원의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셨는데요. 현재 시가는 4억 원이고 공시 가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지만 누나 두 분의 동의를 못 받아서 아직 상속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미상속 벌금? 세금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벌금은 얼마이고 만약 형제들이 한다는 가정하에 아들인 제가 상속했을 때 제 아들인 손자가 상속했을 때 그 미상속 벌금은 상속세에 있어서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저는 약간 헷갈리긴 이거는 벌금이라는 하는데. 것이 없고요. 네. 그냥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네. 지연해서 냈기 때문에 지연 이자? 예, 가산세만 내면 가산세. 되시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아들은 협의 분할로 해서 단독 상속 받을 수는 있는데 본인의 아들인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손자죠. 네. 손자한테는 유증이 아니고는 상속이 안 됩니다. 본인이 상속 받았다가 다시 아들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넘어가야지. 예, 돌아가신 손자가 다음에 그대로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직접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상속세에다 가산세 20%니까 그게 큰 부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횟수가 늘어나서 아니 크게 그렇진 그거는 않아요. 예,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네. 내시면 되니까 납부 그게 불성실은 없고 20%만 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20%라도 상당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가 표준액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니까 지금 시가. 예, 지금 시가 표준액이라서 네. 시세가 아니라 공시 가격이요. 네, 그럼 1억 5천에 예. 대해서 이제 지금 1세대 1주택자 같으면은 0.96%니까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럼 1,500만 원 조금 안 되는. 아니 150만 원.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큰 부담은 큰 부담은 아닌 없으시겠네요.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가산세가 걱정하실 것 20% 붙는다 하더라도 네, 크진 너무 걱정 않다.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1640번님의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1640번님입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2개의 사업을 간이과세로 각각 사업자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2개의 사업 공급 대가를 모두 합산한 기준인가요? 그리고 이건 전혀 다른 질문인가요? 재혼의 경우 1억을 다시 증여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이건 별개 질문. 별개 질문인 걸 섞어서 쓰신 거죠? 네. 지금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 원은 사업장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2개 사업장이면은 네. 합쳐서 판단해 줘야 됩니다. 한 개인에게. 예, 한 네, 개인한테 네, 네. 2개 사업장이 있으면 네. 합해서 1억 400이 넘어가면 네. 일반 사업자로 전환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럼 처음에 등록할 때 1억 400이면 이후에 뭐 가치가 오르거나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한 군데 일반 사업자 하면은 다른 것은 당연히 일반 사업자가 돼버리고 하나가 한 군데가 간이과세자였는데 네. 다시 다른 게 생겼는데 합쳤더니 1억 1억 400이 넘어가더라. 넘으면, 네. 그러면 일반으로 다시 전환되는 거죠. 그럼 지역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한 사업장만으로 하느냐 각각 하느냐
합해서 하느냐 그러면 합해서 한다. 이분은 이제 금방 알아들을 것 같고 네. 재혼인 경우에도 똑같이 지금 1억 증여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읽고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했듯이 재혼의 경우 1억을 다시 증여받을 수 있냐? 혼인을 네. 지금 한 번 했다 이혼했다가 네. 다시 한번 재혼해서 예. 결혼을 2번 한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네. 그런데요. 그 말이겠죠. 그런데 증여 공제 1억이 예. 24년도부터 신설됐잖아요. 네. 예, 결혼할 때 증여를 1억 더해 그 주는 말씀이군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말입니다. 당연히 돼야죠. 그렇죠. 네, 그럼요. 네, 혼인인데. 네, 혼인은 되니까 알겠습니다. 초혼 재혼 안 따집니다. 네. 서울전화 02에 368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네. 저는 2019년도 예. 그 양도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1월 달에 예. 저희가 아파트를 하나 받아가지고요. 예. 지금 계속 있다가 작년 24년도 3월 17일 날 새 아파트를 다시 하나 팔라고 아무리 해도 안 팔려가 놔두고 예. 월세를 주고 새 아파트로 이제 등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3년이 지나면 네. 양도세가 나와가지고요. 네. 근데 아무리 팔라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안 나가가지고 이 새로 지은 아파트 이거를 팔라고 그러거든요. 새로 지은 아파트가 언제 취득하셨다고요? 작년 3월 17일 날 입주했습니다. 3년 3월 17일인데 아직 3년이면 27년까지 남았잖아요. 아, 이게 아니요. 네. 예, 27년 남아 있긴 한데요. 네. 지금 세입자가 2년을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 안고 매각을 해 보시고 이 네네네. 아파트는 신규 분양 아파트인가요? 예, 신규 분양 아파트입니다.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셨죠? 첫 번째는 2019년도 1월 달에 취득했고요. 아니 그거는 두 첫 번째- 번째 집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2024년도 작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신 거예요? 분양권을 분양받아서 아파트를 입주하신 거예요? 예. 분양권을 언제 취득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이 2023년도에 12월 28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입주를 해갖고 새 아파트를 저희가 이제 등기해서 하니까 3월 17일 나왔더라고요. 2023년도에 분양권을 취득하셨고 분양권은 그 이전입니다. 그 훨씬. 언제예요? 3년 정도 되지. 그러니까 입주하기 3년 전에요. 그럼 정확하게 보셔서 2020년 12월쯤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요. 네네. 그럴 2020년 12월에 2020년인지 21년인지 따져보셔서요. 네네. 2021년도 같으면 네. 3년 안에 못 파시면은 네. 이 아파트로 선생님이 이제 사모님이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실수 목적으로 그래요?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단 3년 안에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셨으면은 네. 분양권 취득하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팔았어야 되는데 예. 3년 안에 못 팔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아파트 준공 떨어지고 이 집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살아야 돼요. 몇 년 안에 1년 이상 살아야 돼요. 준공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아무 때나 3년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3년 안에. 근데 3년이 지난 거 아닌가요? 안 지났죠. 2024년 3월 달에 입주를 했다니까. 제가 또 헷갈렸어요. 네, 분양권 취득하고. 예. 네네. 그래서 27년 3월 달까지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세입자한테 세를 줘버렸는데 이분이 만약 2년 더 살고 2년 더 싶으시면 사람들하고 그러면 1년 살 기회가 없어져 버잖아요. 지금 그럼 입주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세입자하고 타협을 하셔야죠. 그럼 우리가 새로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팔 수가 없는가요? 아니 이거는 팔아도 팔 수 되는데 있는데 세금 문제겠죠. 양도 차익이 얼마나 났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이 없어서요.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실거주했는 거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여기 아파트를 샀거든. 그 당시에는 열기가 심해가지고. 이게 매매 차익이 안 났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럼 지금 먼저 파는 파셔도 거는 상관없어요. 좀 예. 상관없습니까? 네, 이걸 먼저 처분하신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양도 차익이 있어야 세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의 근데 지금 세금이 없답니다. 피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시장 가격이 네. 그 피준 거보다 떨어져서. 올라가지 않았으면 네, 네. 예, 차익이 다 없으니까 내실 게 없으신 네, 거죠. 네, 네. 그럼 뒤에 새 아파트를 2004년 작년에 분양받은 걸 팔아도 먼저 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네. 그거는 뭐 2년 지나고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차익이 생기면 근데 2년 2년 지나서 차익이 생길 땐 좀 달라지겠네요. 지금 이제 2년 미만이잖아요. 네. 2년 미만이기 때문에 1년 미만은 70%, 네. 2년 미만은 세율이 60%거든요. 60%. 차익이 많으시고 차이가 났으면 세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못 파시는데 아, 예, 네. 그거는 양도세 계산을 해보고 팔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 네. 예, 그럼
사이즈 없는 것지만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말이죠. 없고요. 흔히 네. 말하는 세를 끼고 네. 그냥 매매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아, 네네. 주택 처분 조건 때문에 연락을 드려봤고요. 네. 아, 네네. 2020년 6월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 7월 초쯤에 저희가 그 주택, 분양이 돼가지고 예. 분양권이 생겼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쓸 때 저희가 그 주택 처분, 1주택이었기 때문에 그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그 서류를 썼는데,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처분 조건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 그 처분 조건은 별도로 그 분양과 관련된 그거는 공급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우리 세법상으로는 그게 조건이 없거든요. 2020년 7월달에 분양권을 취득하셨으면은 예. 이거는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입주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팔면은 되시기 때문에 네네. 비과세가 되는데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분양권 취득과 관련돼서 처분 조건은 그거는 주택 분양과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네네. 네, 그거는 별도로 국토국정부라든지 거기다 확인해 버리셔야 돼요. 네, 세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네. 예. 예를 들면은 주택 처분 조건이 지금은 그 소멸됐다고,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이게 세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서 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네. 예.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앞전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네. 그 거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이제 2021년 1월 1일 1일 이후 걸 이후에 취득할 취득할 때는 때는 그런 3년 거고. 내에 팔아야 되고. 이분은 2020년 7월이기 때문에 그 상관이 조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주신 상담 내용입니다. 프로그 9799 FROG 9799님의 질문입니다. 지방인데요. 80 넘으신 아버지 명의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제 명의로 분양을 받아서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버지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분양된 아파트에 잔금 치르고 부모님과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지금은 중도금 이자만 내고 있고 잔금은 1억이 넘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이나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질문해 오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돈을 받으시면은 이거를 나중에 안 돌려주실 것 같으면 증여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아버지 명의를 넣어서 공동으로 소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뒤탈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는 그게 이롭지만 또 나중에는 그게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혹시라도 물론 조사받을 일은 없어서 네. 크게 당장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제 정확하게 해두려면은 네. 그거는 아버지 지분을 아버지한테 돈을 넘겨주는 거니까 네. 이건 빌린 돈도 아니고 증여받은 돈도 아니고 아버지와 공동 투자하는 돈이니까 네. 명의를 이렇게 해두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다음은 또 휴대전화 끝자리 6382번 님의 질문입니다. 상생임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생임대 시 2년 실거주 인정이 된다고 들었어요. 2019년부터 전셋값을 한 번도 안 올리고 중간에 계약서에 관련 사항 명시했고 그런데 계약 시에 방 하나는 저희가 창고처럼 쓰려고 제외하고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잠시 주소를 그쪽에 옮겨둔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소지를 이전했던 것이 상생임대 적용에 문제가 될까요? 저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문제가 보세요? 됩니다. 아, 됩니까? 네. 전체를 내가 살다가 네. 임대를 주다가 내가 살다가 다시 임대 줬으면 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일부를 임대를 주고 일부는 또 안 줬으면 요거는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롭게 상생임대 요건을 다시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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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렵습니다. 네. 네, 휴대전화 1912번님의 질문입니다. 지난 2013년, 2015년인가? 약간 헷갈리시는데 네. 그 미분양 사태로 이제 그 당시 분양을 받으면 5년간 양도세가 없다고 했는데 이미 5년은 지났습니다. 지금 매도할 때 5년 전 그 시점 실거래가의 기준을 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5년이란 기간이 입주 후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부동산은 지방에 있고 지금 거주주택도 1년 후 분양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데요. 네. 2015년이 아니라 13년이 맞고요. 네. 13년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받고 네. 그다음에 5년간 감면해 준다는 거는 네. 지금 팔아도 5년 지나도 네. 5년간 거는 감면을 그대로 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같이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시점의 그 기준은 입주 날짜로부터 따집니다. 네. 분양받은 날짜가 아니라 네. 입주일로부터 따져서 5년 간 거는 감면이 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 3억 이하의 상가를 살 때 임대사업자로 사면 네.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휴대전화 끝자리 7179님의 질문입니다. 만약에 네. 분양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 받으셔서 일반 사업자로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준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다시 듣기나 유튜브 다시 보기에 대한 문의가 많던데요.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검색창에서 성기영의 경제쇼 세무상담이라고 치시면 안준남 세무사님과 함께한 세무상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세무상담 한 달에 한 번꼴로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달에는 5월 20일 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상담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